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1년 11월에 완공한 160평 규모의 사무실 인테리어인데요. 완성된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이죠. 요건 이제 출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원래 복도 쪽부터 인테리어가 시작되는데 공사 완공하고 2, 3일 후에 찍다 보니까 화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복도 쪽은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출입구 앞에서부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기 보시면 살짝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화환들이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 준공 사진과 이 공사 전 요 3D 시안, 요렇게 평면도까지 해서 어떻게 설계가 진행되고 완공이 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중간중간 현장에서 협의를 위해서 이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고요. 디자인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그 인테리어 현장에선 이렇게 즉흥적으로 변하게 되면 하자가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디자인을 통해서 뭐 형태라든가 마감재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적벽돌로 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준공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출입구부터 시작되는 건데, 요런 부분들은 여기가 기존 현장이 바닥 타설이 안 돼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공사 전 기존의 현장 상태인데,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제가 여기 미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쭉 보시면 아까 그 노출 천정 부분, 출입구 들어와서 그 부분이 이렇게 변한 거죠. 요게 이제 공사 전이고, 여기가 공사 전이고, 이쪽은 이제 공사 완료 후에 기존의 노출 천정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을 해서 천정 슬라브 마감하고 기존 스프링쿨러, 냉난방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런 부분은 기존의 환기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요거는 스프링쿨러, 소방을 위해서 배관이 있는 거죠. 요거는 냉난방 시설, 시스템 도어를 자동문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바닥은 지금 타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구 쪽에서 보면은 요 부분, 여기에 요 부분에 단이 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입구 쪽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 부분이 100mm 정도 기존 바닥이고, 여기 출입구 턱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돌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이 100mm 정도 띄워져 있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약간 계단 단을 줘서 이렇게 한 단 내려와서 들어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단을 주는 경우에도 출입구 쪽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있으면 이게 사람이 이게 헛디뎌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단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바닥 전체를 몰탈 타설해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사하기 때문에 전체 바닥에 몰타를 타설하고 각 공간마다 이렇게 시스템 박스를 묻어줘서 책상에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면도 보시면 여기 책상이 들어가는 위치마다 바닥 폭스가 설치돼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콘센트하고 랜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시공을 진행을 했어요. 도면을 본 김에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C, L, 이렇게 S 뭐 이렇게 표시들이 있잖아요. 보통 보시면 이런 콘센트하고 스위치 위치를 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책상 위치나 벽 쪽, 뭐 예를 들면 이 싱크대를 기준으로 하면 이 냉장고를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 그리고 나중에 커피포트를 연결해야 되는 콘센트, 이런 것들이 이쪽에 위치하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요 휴게, 탕비 공간은 요 3공간 쪽에서는 여기서 컨트롤하고 3공간은 이쪽에서 컨트롤, 그리고 복도로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여기서 컨트롤, 들어와서 이쪽에서 컨트롤인데, 여긴 3로 스위치가 있어서 여기서 킬 수도 있고 이쪽에서 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끄면은 다 꺼지는데 여기서 켜면 또 다시 켜지고, 뭐 이런 식이고요. 이 총목과에서 쓸 수 있는 콘센트하고 랜선, 그리고 이쪽에 나중에 OA 공간, 프린터하고 복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콘센트 랜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책상이 들어가는 위치에 미리 바닥 타설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폭스가 다 묻혀져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랜선 같은 경우에 이 cat6, cat5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속도 뭐 500메가 이상을 쓰려면 cat6급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랜선은
저희가 전부 다 캣6로 배선을 깔았고요. 사무실에 들어오는 선은 막 메가 뭐 인터넷 뭐 이런데 랜선을 말도 안 되는 거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사실 뭐 인테리어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해주면 좋은데 보통 잘 그냥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업체에서도. 이런 거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한번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선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천정 도면이 따로 있어서 각 위치에 어떤 조명을 쓰고 조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3D. 아까 그 도면만 가지고는 현장에서 물량 계산이랑 견적 낼 때도 그렇고요. 견적을 내릴 때 애초에 이런 걸로 물량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마감, 이쪽이 뭐 파벽돌인데 요 물량 계산이 그냥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계산, 이렇게 같은 마감재가 몇 제곱미터 들어가는지 이런 거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견적도 아주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공 전에 마감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걸레바지 부분을 어떻게 시공할지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면하고 3D는 사실 기본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상세한 견적이나 시공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공사 전에 미리 3D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견적을 확인하신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그 시안과 3D 견적을 서로 비교해서 실제 현장과 맞게 됐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체크를 해야겠죠. 바닥을 타설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차후 디자인상 이 콩자갈을 깔아주기 위해서 미리 거푸집을 짜서 한 단을 낮춰주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정집,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배치가 좀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배치가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배치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데, 이런 상업시설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조금 복잡하죠. 이쪽으로 메인 출입구, 이곳에서 시작되는데 일루에서 총목과를 통해서 전실을 지나서 임원실,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의 대표실이었고 임원실에서 이사님들과 대표님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회의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임원실에서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사무공간으로 연결도 되고요. 또 총목과에서도 별도로 휴게실, 휴게하고 탕비로 사용되는 이쪽 공간으로 연결도 되고요. 그래서 동선이 이렇게 중앙에 중앙회의실, 휴게실, 뭐 접견실, 소회의실, 요 플레이룸, 요 공간을 중간에 두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원실이나 총무실, 사무공간에서 중앙 유틸리티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별도의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이쪽 인테리어가 많이 되어 있는 복도와 총무과를 통해서 바로 임원실하고 회의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 손님들을 맞이할 때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 복도에서 이 좌측 패턴 유리로 마감된 칸막이 벽 왼쪽에는 휴게실 겸 탕비실이 있어서 직원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임원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총목과 같은 경우는 보통 임원실, 대표실하고 좀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무공간과 임직원 공간의 중간에서 약간 협의해야 할 일들을 많이 처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전체 동선의 중간에 위치하기도 하고, 외부 손님들이나 뭐 임원분들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 임원실 사이 동선에 배치를 해 주었고요. 이 벽면은 기존의 콘크리트 마감의 거친 느낌을 살려서 클라이언트 분께서 고르신 청록색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현장은 이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노출 천정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디자인이 많으면 그냥 지저분해 보이기만 한데, 요 하부 쪽은 깔끔하게 디자인하고 상부 쪽에 이런 노출된 마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재밌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죠. 이 총목과의 요 안내 데스크처럼 보이는 이 파티션이 실제로의 안내 데스크 역할보다는 그 이 뒤쪽으로 사무용 책상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파티션 자체를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해서 이 천정이나 이 뒤편에 거친 마감하고 대비돼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부각해주는 역할을 하죠. 천정, 요 내림 천정 부분은 깔끔하게 도배로 마감을 했어요. 네, 요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은 도장 마감이고요. 요 부분도 도장 마감. 그런데 여기는 도배 마감이에요. 똑같이 흰색인데 요 부분, 요 간접 라인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은 도배 마감,
여기는 도장 마감, 여기도 도배 마감. 요쪽은 실크 벽지고요. 여긴 합지고, 여긴 페인트. 요런 부분은 뭐 색깔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요런 데는 왜 다르게 하나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애초에 요런 파이프가 노출 천정에서 관통되는 부분은 도배 마감으로 깔끔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도장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노출 부분에 페인트 마감하는 부분은 요런 데는 사실 도배보다는 도장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우리가 일반 주택하고 다르게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그 결로나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다가 도배 마감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창틀 부분에서. 그 천정은 합지로 마감을 하고요. 이 천정 같은 경우에 실크 벽지를 쓰면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약간 습한 날 이게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정은 합지를 써줘야 되고, 그리고 천정용 도배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걸 써줘야 시공성도 좋고요. 근데 간혹 모르고 여기다 이제 실크 벽지를, 이 벽이 실크 벽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요 왼쪽 벽 같은 경우에는 필름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물론 뭐 디자인 때문에 요 우드색 필름을 썼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위치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양쪽으로 통행하는 경우는 이쪽에 손이 많이 닿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구성이 있는 마감재, 필름이나 뭐 타일이나 보드 같은 걸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이런 데다 일반 도배지나 도장 마감을 하면은 6개월도 안 돼서 얘가 약간 검해지거나 색깔을 많이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손이 닿아도 오염이 되지 않는 마감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는데 왜 대리석을 안 쓰고 인조 대리석을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리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매지가 생기고 여기 상판에 이음매가 보이거든요. 여기는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하고 싶어서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어요. 금액적인 부분으로 대리석하고 인조 대리석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조 대리석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내가 뭐 어디에서 갖고 온 뭐 최고급 뭐 이태리 대리석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럽산 대리석이나 중국산 대리석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바닥 마감재가 포쉐린 타일이죠. 그래서 청소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 안쪽에 들어가서 임원실 같은 경우는 바닥이 강마루고 여기는 포쉐린, 사무공간은 데코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데코 타일 마감인 데는 물 청소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간혹 모르고 하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소축 팽창 때문에 이 사이들이 다 뜨거든요. 요 강마루로 시공한데도 물 청소는 가능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고, 데코 타일은 기름 걸려 있으면 되고요. 강마루는 그냥 일반 건식 청소를 하면 되고, 이런 부분은 뭐 물론 건식 청소해도 되겠지만 가끔 물 청소해주는 것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 마감재 같은 경우는 뭐 바닥 난방이나 기존 바닥 상태, 뭐 이렇게 바닥 타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서 그 비용 차이, 그러니까 마감재의 비용 차이가 아니고 이 마감재를 할 수 있는 데까지의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타설이 안 된 데서 포쉐린을 까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타설이 안 된 데서 강마루나 데코 타일을 까는 건 오히려 더 작업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마감재의 고급보다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느 걸 할지를 정하는 게 더 좋아요. 요게 너무 디테일이니까 요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이런 공간은 사무 공간이잖아요. 사무 공간이라 하면 여기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바닥 물 청소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하부 부분이 오염이 되겠죠. 근데 간혹이라고 하지만 제가 많이 봐요. 그런 현장을. 걸레바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데 여기 필름 마감도 아니고 전체를 페인트 마감으로 해서, 도장 마감으로 해서 여기 아래까지 그냥 페인트로 마감하고 바닥은 바로 포쉐린 타일 마감인 데가 있어요.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무몰딩 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좀 조심해서 청소하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청소가 매일 이루어지고 이런 공간은 걸레바지가 없다는 건 사실 좀 상상할 수가 없죠. 물론 뭐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걸레바지를 스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 필름 마감을 끝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뭐 애초에 이 벽 자체가 타일이나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대리석도 걸레바지는 있어야 돼요. 대리석도 물을 먹기 때문에. 근데 간혹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준공 사진을 보면 무조건 깨끗하죠. 왜냐면 준공하고 바로 사진을 찍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한 3개월? 뭐 한 달도 안 돼서도 이미 이쪽에서 때가 이렇게 묻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걸레바지는 상업시설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주거 인테리어하고 이 상업시설 인테리어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몰딩, 뭐 걸레바지 없이 시공하고 뭐 이런 게 고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현장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걸레바지가 없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그냥 바닥 깔고 여기 그냥 페인트 칠하거나 도배를 그냥 요 밑에까지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는 일을 거의 3번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요거는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쪽으로는 지금 문서고가 위치해 있고, 요쪽으로 들어가면 휴게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이 총목과 임원실에서도 접근이 쉽고, 저쪽 사무공간 쪽에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건 임원실 안에서 총목과 쪽을 바라본 모습인데, 임원실 같은 경우는 요 바닥이 애초에 바닥 타설을 하기 전에 10cm 정도 거푸집을 짜서 이 부분은 비워놓고, 요 화강석 테두리 쪽으로는 흑자갈을 깔고 화강석 아래로는 금속 보강된 보강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밟아도 텅텅거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요 좌측은 거울을 설치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 뭐 옷매무새를 좀 가다듬는다거나 아니면 요 좁은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디자인했고요. 이런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이 기존 바닥 높이보다 8mm 낮게 금속을 미리 재단을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 화강석을 꼈을 때 이렇게 약간의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 있게 화강석이 있고 한 단 밑에 금속 틀이 있고 그 아래 자갈이 깔려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도 나중에 이게 들썩임이 없게 보강을 해놨고요. 느낌이 약간 독특하죠. 이 테두리에서 전체적으로 10cm씩 100mm씩 띄고 하는 방식으로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돌려서 시공을 해줬고요. 들어오는 쪽에서 이렇게 이 루바 살이 없으면 출입구 쪽에서 임원실이 너무 다이렉트로 보여서 요게 이제 시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루바를 설치해 줬는데, 요게 또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 접견실 쪽에서 보면 거울을 통화해서 이쪽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임원실 사무공간 쪽에서는 출입구 쪽이 보이지 않게 시선 처리를 해줬고, 요쪽에는 지금 요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을 좀 더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좀 귀여운 액자들도 걸어놨죠. 요 액자들도 제가 이 클라이언트 분하고 같이 가서 구입을 했는데, 요번 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자유도가 높았어요. 보통은 제가 여기 있는 지금 이런 가구들도, 이 임원실에 있는 이런 가구들도 사실 조금 디테일이 세잖아요. 이렇게 주황색 뭐 이런 거, 액자도 요런 막 강아지 그림, 고양이 그림 이런 거를 사실 선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클라이언트 분께서 약간 상당히 좀 디자인 센스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 저하고도 좀 이렇게 좀 대화가 잘 통해서 대부분 제가 추천해 주는 걸 바로 구입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임원실 내부인데, 아까 출입구를 지나서 접견실이 있고 임원실로 연결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배치죠. 보통 대표실 따로 있고 임원분들이 별도의 방에 있거나 아니면 대표실 하나가 있고 임원분들끼리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쪽이 이제 대표님 자리고 여기가 이제 임원분들 자리예요. 이게 같이 일을 하세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임원분들끼리 회의는 요 중앙 소파를 사용하고, 외부 손님이 오시면 여기서도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아까 별도의 접견실 이쪽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이 공간은 나중에 가보니까 이 공간은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대표님하고 임원분들이 좀 약간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좀 많이 일어나고, 일도 이렇게 약간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쪽 한쪽 벽에 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유리를 설치해서 이쪽에다 바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나
회의 내용을 쓸 수 있고, 여기는 바닥이 이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창가 쪽으로 우드 블라인드, 요 천정하고 한쪽 벽면은 흡음보드를 사용해서 약간 소리의 울림이나 이런 걸 잡아줬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디자인상 이 하얀 에어컨이 여기에 이렇게 떡하니 박혀있어 너무 좀 어색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전 설치를 해서 요 테두리 흰색 천정 쪽으로 옮겨줬어요. 또 다음은 이쪽은 이제 휴게 공간이고 이쪽은 회의실, 대회의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임원실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회의실 총무과를 통해서 다시 또 이쪽으로 다시 또 임원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 부분이 이렇게 삥삥 돌면서 직원분들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총무과에서 바로 탕비실로 들어가서 커피를 타서 임원실로 바로 갈 수 있고, 직원분들은 바로 휴게실에서 이 탕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휴게 탕비 공간은 중앙에 한 8인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바 테이블을 설치했고요. 여기에서 이런 바 테이블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이렇게 직원분들이 휴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단한 회의나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이런 바 테이블을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이제 미팅을 가거나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부분 인테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서 좀 많이 회의를 진행을 해요. 오히려 회의실보다는 이쪽이 좀 더 활용도가 높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음료 마시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출입구하고 연결된 복도 부분이죠. 요 좌측 부분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플레이룸이라고 해서 요 안에 소파하고 TV하고 게임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이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이쪽 방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여기에 폰부스라고 해서 그 일하시다가 개인적인 통화를 하거나 약간 조용한 업무를 봐야 될 때 요 방 안으로 들어가면 이 방 안에는 이제 흡음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기는 대회의실. 지금 이쪽으로는 아까 임원실의 접견실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바로 사무공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공간이 양쪽에서 출입할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는 컬러 유리를 설치해서 보드로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회의실까지는 천정이 쳐져 있고, 여기는 내림 천정을 이용해서 은은하게 간접 조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사무공간은 기존의 노출 천정을 거의 그대로 살려서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약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층고가 높고 천정 부분이 입체적인 경우에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실, 임원실, 뭐 이렇게 접견실 안정감 있게 천정 마감을 해줬고, 사무공간 같은 경우는 좀 공기순환도 그렇고 이게 약간 디자인 측면도 고려해서 노출 천정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게 공사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약간 요걸 시도해 보려고 많이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디자인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뭐 스프링쿨러 이런 빨간 테이프를 그냥 노출하자 이러면 너무 창고 같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데, 막상 해놓으면 괜찮죠. 이런 바닥하고 벽체가 깔끔하니까 천정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약간 디자인 요소처럼 느껴지는데, 간혹 여기다 이렇게 칠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천정도 칠을 하고 이런 배관 파이프에다가도 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하자가 나요. 이게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칠해져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이 칠이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물이 지나가고,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 이제 냉기하고 온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수축 팽창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페인트 가루들이 날리는 하자가 생기거든요. 또 이런 부분은 절대 칠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흰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흰색 테이프를 사서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여기다 칠을 하면 큰일 납니다. 냉방기 같은 경우도 이런 데는 칠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쪽 말고도 좌측에 40평 정도로 해서, 지금 이쪽 말고도 사무실 좌측으로 해서 사무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도 별도의 회의실, 사무공간, 그리고 임원실 이렇게 또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 뭐 거의 같은 컨셉이어서 이 부분은 뭐 별도로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요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공사 중간에도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사무공간, 이런 오피스 공간은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홈인테리어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뭐 마감재 선택이라든가 공사 진행 방식, 그리고
뭐 요즘 홈인테리어는 저런 거 몇 년 전부터 뭐 마이너스 몰딩이나 뭐 이런 거 유행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상업시설에서도 그런 것들이 예전에 유행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뭐 병원 공사라든가 이런 뭐 갤러리 이런 쪽에서 유행하던 게 이젠 홈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옮겨지거든요. 근데 요즘 이 사실 마이너스 몰딩이나 무몰딩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무몰딩을 무조건 이뻐서 뭐 깔끔해서 한다 뭐 이런 거나 몰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홈인테리어 쪽을 보면 무조건 무몰딩이 고급이다라고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몰딩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이 물론 있지만 내구성을 항상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여건이 맞아야 되죠. 무몰딩 할 곳이 아닌데 무몰딩을 하려다 보니까 공사비가 막 2배, 3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무몰딩을 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현장이 있고 몰딩을 넣어야 공사도 깔끔하고 비용도 줄어드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틀 안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도 어쨌든 회사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런 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 이런 건 한번 진행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